사채업자는 비웃었습니다. 책 냄새만 맡고 사는 조용한 사서가 감히 자신의 돈의 제국의 흠집이라도 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만만하게 봤던 그 여자가 사실은 국가의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불렸던 전설적인 요원이었다는 것을. 지금부터 소리 없는 전쟁에서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지적인 복수극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겐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시립 도서관.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낡은 책 등을 비추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공간 중 하나였죠. 그곳에는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사서 이수연 씨가 있었습니다. 35의 그녀는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선한 눈매와 나긋나긋한 목소리, 언제나 차분한 태도로 도서관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 책은 글자가 커서 읽기 편하실 거예요. 학생, 시험 공부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 그녀는 책을 정리하고 대출을 돕고 가끔은 길을 묻는 아이에게 상냥하게 웃어주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서, 바로 그대로였습니다. 그 평온하던 도서관에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은 50대의 남자, 스스로를 오 회장이라 부르는 사내였죠. 그는 늘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찾는 뱀의 그것처럼 서늘했습니다. 그는 돈이 급한 서민들에게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접근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사업이 힘드신가 보네. 제가 좋은 조건으로 조금 도와드릴까요?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에 그늘이 진 채 도서관 구석에서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수연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 회장의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과 그가 휘두르는 돈이라는 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베어내고 있는지를요. 사건이 터진 것은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도서관에 매일같이 들러 낡은 신문을 읽고 가시던 폐지를 줍는 한 할아버지가 오 회장에게 역사를 잡힌 채 끌려 나갔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약속을 어겨 당장 안 갚으면 내 아들 손가락부터 하나씩 잘라버릴 줄 알아. 오 회장의 고함 소리에 도서관의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사람 좋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고 악귀 같은 형상만이 남아 있었죠. 수연은 조용히 일어나 그들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을 놓아주시죠. 오 회장은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당신. 책이나 파던 아가씨가 끼어들 때가 아니야. 비켜. 여기는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입니다.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수연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오 회장의 심기가 뒤틀렸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멱살을 놓고 수연에게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공공장소. 웃기네. 돈 없는 것들이 빌부터 사는 주제에.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 같은 월급쟁이 사서 하나 이 동네에서 못 살게 만드는 거. 일도 아니야. 조용히 책이나 넘기면서 살아. 괜히 나서지 말고. 오 회장은 수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경고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수연은 떠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뿔테 안경 너머 선하기만 하던 눈빛이 그 순간 아주 서늘하고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퇴근 후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하드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용도를 알 수 없는 여러 개의 USB, 그리고 국가정보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낡은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긋나긋하게 책을 넘기던 그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보이지 않는 정보의 흐름을 읽고 쪼개고 재조합하는 날카로운 메스와 같았죠. 이수연. 그녀는 단순한 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까지 국정원 해외파트 소속 정보 분석 및 심리전 최정예 요원이었습니다. 코드네임은 사이렌. 그녀의 주특기는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단 하나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파고들어 목표물의 심리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최고의 전문가였죠. 동료의 죽음으로 트라우마를 입고 모든 것을 등진 채 조용한 삶을 선택했지만 오 회장은 그녀가 지키려 했던 최소한의 평온을, 그리고 그녀가 보호하고 싶었던 약자들을 건드렸습니다. 수연의 전쟁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오 회장의 자금줄이었습니다. 수연은 밤새 오 회장의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의 페이퍼 컴퍼니, 차명 계좌, 불법적인 투자 내역. 그녀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큰손 투자자 3명을 특정했습니다. 다음 날 그 투자자들에게 의문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계정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오 회장이 탈세와 불법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와 함께 곧 금융감독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수연이 만들어낸 가짜 정보였지만 너무나도 정교해서 진짜처럼 보였죠. 오 회장이 뒤통수를 쳐 당장 투자금 회수해. 단 하루 만에 오 회장의 자금줄 중 60%가 막혀버렸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오 회장의 심리적 고립이었습니다. 수연은 오 회장의 오른팔인 행동대장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 회장의 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 사실을 알아냈죠. 수연은 그 녹취 파일을 교묘하게 편집해 마치 행동대장이 라이벌 사채 조직과 내통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오 회장에게 당신을 걱정하는 익명의 제보자인 척 보냈습니다. 이 새끼가 나를 배신해? 의심에 사로잡힌 오 회장은 자신의 오른팔을 스스로 내쳤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죠. 수연의 마지막 목표는 오 회장의 완벽한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오 회장이 지역 사회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위장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에게 꾸준히 후원해왔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 바로 부도덕한 스캔들이었죠. 수연은 오 회장이 불법적으로 채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로 협박해온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의 이름으로 지역 신문사와 시민단체, 그리고 그 정치인의 경쟁 후보에게 동시에 제보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에 터졌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오 회장의 악랄한 행각이 대서특필되었고 시민단체는 그를 고발했으며 정치인은 서둘러 그와의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자금줄, 측근, 그리고 사회적 명예까지. 오 회장은 불과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날뛰며 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를 찾으려 했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마침내 모든 것을 잃은 오 회장은 마지막 가락으로 도서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연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내년이지. 내가 한 짓이지. 수연은 처음으로 뿔테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전쟁에선 정보가 없으면 지는 겁니다. 회장님, 그 순간 오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이 여자가 자신이 상대해온
그 어떤 사람과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그녀의 차분한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의 완벽한 패배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도서관 문이 열리며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연이 제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마침내 그를 체포하러 온 것이었죠.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던 오 회장은 마지막으로 수연을 돌아봤습니다. 수연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을 정리하는 다른 평범한 사서들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오 회장의 사채 조직이 일망타진된 후 도서관에는 다시 예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는 다시 매일 아침 도서관을 찾아와 따뜻한 햇살 아래 신문을 읽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두운 그늘 없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수연이 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상냥한 사서였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곤경에 처한 누군가가 도서관을 찾아올 때면 그녀는 말없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가 담긴 책 한 권을 조용히 건네주곤 했습니다. 법률 상식이나 금융범죄대처법 같은 책들을 말이죠. 진정한 힘은 고함 소리나 주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건네는 지식과 정보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곁에 있는 가장 평범한 사람이 어쩌면 당신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잘 들었다는 댓글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